자, 오늘 이제 그 중간 끝나고 첫 수업인데 오늘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저기 41페이지 근수축부터 할 거야. 근수축부터. 자, 어떤 특정 학교는 딱 맞는 학교도 있고 대진여고는 신경의 전도부터 하는 곳이 있고 조금 다른데 우선 공통적인 부분부터 선생님이 먼저 진행을 하고 각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 나중에 다시 뭐 보강을 하든 뭐 할게. 상계도 맞고 용화 맞고 됐죠. 영신도 딱 여기서부터고 상명은 조금 여기까지 나왔었니? 상명은? 아니야. 근수축. 전도가 나왔었던가? 그렇지. 그럼 딱 맞네. 그럼 대진여 빼고는 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대진여, 청원여 빼놓은. 그 부분은 대진여는 또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보강을 따로 해줄게. 거기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41페이지 여기 이제 근육 수축부터 한번 봐봅시다. 근육 수축. 제목 자체가 뭐냐면 근육 수축이야. 왜 근데 이름이 수축의 반대가 뭔데? 이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왜 이완은 빼고 수축만 했을까? 수축? 왜냐면 우리 이완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육 수축만 배울 거야. 근육 수축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근육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원래는 세 가지가 있거든. 무슨 근육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골격근만 배워. 골격근만. 자, 원래 이제 근육을 살짝 써주면 원래 근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골격근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골격근이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 이게 골격근이야.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다 골격근이고 두 번째 근육이 뭐냐면 심장근이라는 게 있지. 달라. 골격근하고 심장은 달라요. 자, 우선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심장근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 자, 마지막 세 번째 근육이 뭐냐면 내장근이라고 있어요. 내장근.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골격근은 방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를 무슨 근이라고 하냐면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밑에 보면 조금 나와 있다. 정리가 조금 돼 있어. 42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보충으로 되어 있지.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근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수위가 아닌 걸 뭐라 할까? 수위가 아닌 걸 불수위근이라고 해요. 불수위. 그래서 얘를 불수위근이라고 합니다. 자, 요 둘 다 불수위라고 합니다. 불수위. 그래서 수위근이 있고 불수위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근육이 골격근은 너희들 뭐 밑에 우리 뭐 삼겹살집 있잖아. 하남돼지집. 그러면 이제 고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이잖아. 왜 붉은색이냐면 무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무늬라고 하냐면 얘를 가로무늬근입니다. 심장은 무슨 색깔이야? 당연히 가로무늬근이죠. 근데 내장근은 곱창 같은 거는 색깔이 없죠. 그래서 이거 무슨 무늬라고 하냐면 얘를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배울 거냐면 이거 하나만 배울 거야. 골격근의 수축만 배울 거야. 이완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왜 또 그러면 이완을 배우지 않냐면 이게 자, 선생님 책은 얘 롤링으로 되어 있거든. 얘가 근육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축을 해. 이게 수축이야. 그럼 지금 선생님 뭘 쓴 거야? 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수축이야. 우리는 이걸 배울 거라고. 그럼 왜 이완을 안 배워줘라고 하면 이완은 알아도 될 거니까. 스프링처럼 되돌아갈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의 수축, 골격근의 수축만 배웁니다. 골격근의 수축만.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선 이걸 띄워놓고 좀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고 대충. 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얘가 이둔지 몰랐다? 아니 뭐 상관없어 크게. 뭐 학교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또라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지. 뭐 이런 게 왜 나와? 2두박근 3두박근이고 2구 3이다. 뭐 알아서 외우세요. 2구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에 뭐 그렇게 2구 3이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선생님이 팔을 접었어. 접으면 얘가 어떻게 돼? 2두박근은 수축을 하고 3두는 이완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수축을 하고 얘가 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밑에 거 이 골격근에 자, 무슨 구조라고 되어 있냐면 세부 구조라고 되어 있지. 세부 구조.
자, 볼까요? 자, 살짝 선생님이 이제 올려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알아야 될 그림이 있어서, 우선 그림을 좀 띄워놓고, 요거는 조금 나옵니다. 문제를 풀이하면 요 그림이 조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박스를 딱 쳐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육섬유라는 단어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근육섬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선생님 여기 따로 옆에다 한번 써볼게. 자, 이거는 중요해서 선생님 붉은색으로 쓴다. 근육, 섬유. 몇 글자야? 네 글자지, 그치? 외울 때 되게 편해. 네 글자는 네 글자야. 네 글자 이퀄 네 글자. 이게 뭐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근육 섬유는 무슨 세포다? 다핵세포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요 그림을 선생님 다 설명할 거야. 자, 혹시 그러면 근육 섬유들이 모여. 그러면 이제 근육 섬유들이겠지. 근데 근육 섬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육 섬유가 뭐가 돼 있어? 다발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어. 근육 섬유 다발. 보이지? 얘네들이 모여서 다발들이 됩니다. 자, 근육 섬유 다발들이 또 모여.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육 섬유 다발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골격근이라고 해요. 그냥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끝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커가지는 겁니다. 이게 밑에 게 뭐야? 작아지는 거죠. 자, 위에 게 골격근이 가장 큰 거. 그냥 골격근 안에 근육 섬유 다발이 있고 근육 섬유 다발들 안에 근육 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육 섬유를 좀 더 자세하게 봐볼까?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 근육 이름이 비슷해. 근육 원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의 뜻은 뭐냐면 근육 원료의 섬유. 그러니까 섬유보다 좀 작은 거. 자, 우리가 이제 진정 배울 건 뭐냐면 근육 원섬유의 하나의 마디를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해. 근육 원섬유 마디. 됐지? 자, 골격근,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 마디. 그러면 이제 왜 얘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얘들아, 근육 원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야. 틀렸죠? 왜? 근육 원섬유가 세포가 아니니까. 자, 이 밑줄 그어볼래? 뭐라고? 근육 뭐만? 원섬유가 아니라 근육 섬유가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근육 섬유만 세포야. 근육 원섬유는 세포가 아니다. 세포보다 작은 거야. 더 작은 거. 근육 섬유만 세포다. 됐지? 그래서 이 구조 심지어 뭐냐면 A, B, C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세포냐라고 하면 순서대로 찾아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여기 보이지? 여기를 Z선에서 Z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이거 이제 지웠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 거거든. 그림 말고.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걸 이제 좀 지우고 자, 따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구체화가 된 그림이 있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그려줄게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야. 자, 근육 골격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가 있었고 근육 원섬유가 있었고 근육 원섬유 마디를 할 건데 그 마디. 자, 우리 몸에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는 두 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얇은 단백질인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 개가 있죠. 선생님 하나만 그린다. 이렇게. 자, 요걸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요. 요거 가로로 생겨서. 자, 여기 밑에 또 액틴이 옆에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요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근육 원소묘 마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길어서 다른 말로 이거를 근절이란 말을 쓰기도 해. 근육 원소묘 마디를. 근절이라고도 해. 근절. 자, 요 두꺼운 걸 뭐라고 하냐면 요 두꺼운 거를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요 얇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자, 두꺼운 거를 마이오신, 얇은 거를 액틴 필라멘트. 둘 다 단백질이야. 자, 지금 여기서 자, 아까 이제 명칭을 해줄게요. 이 선을 가로선을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지선이라고 해요. 지선. 그래서 이 지선하고 지선 사이 거리를 근육 원소묘 마디. 다른 말로 근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칭을 해놓는다. 자, 이 명칭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 보이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보이지? 여기. 자, 여기를 무슨 대라고 하냐면 A대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오신 길이를 A대라고 합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보여요? 여기는 두꺼우니까 어둡게 보이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이 A대를 뭐라고 하냐면 암대라고 해요. 어둡게 보인다, 암대.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 여기. 자, 이 사이 구간은 마이오신이 없잖아. 뭐만 있어? 액틴만 있어서 밝게 보여.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자, I대라고 하고 밝게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명대라고 하죠. 밝을 명자 써가지고. 자, 마지막. 자, 요 사이 보이니? 액틴과 그 건너편 액틴. 그래서 순수하게 마이오신만 있는 이 부위를 H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대가 있고 I대가 있고 H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근육 원소묘 말이니까 근수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자, 얘가 마이오신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액틴이야. 물론 양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근수축의 원리는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수축, 이완, 수축, 끝.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 자, 이 길이 변했어, 안 변했어? 됐어. 이 길이 변했어, 안 변했어? 끝. 원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써야지. 자, 방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1번에서 무슨 소리래? 이거를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하죠. 활주설의 뜻은 뭐냐면 이 활주의 뜻은 어디서 나온 단어야? 비행기 활주로. 그러니까 그 활주로의 뜻은 뭐냐면 비행기가 미끄러지듯이 내려가고 미끄러지듯이 올라간다 해서 미끄러진다. 이렇게 마이오신 사이를 액틴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되게 간단하지? 뭐가 간단하냐? 자, 뭐가 변하지 않아? 얘들아? 얘가 변하지 않아요. 1번. 액틴하고 마이오신의 뭐가 일정해요? 길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 길이가 변함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여기 A대라고 하죠. 얘들아, A대 길이가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지. 그래서 A대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A대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근육이 수축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수축이라고 해요. 당연히. 자, 근수축을 하게 되면 자, 뭐가 줄어드니? 자, 여기 그림에서. 자, 아무데나 정리해도 돼요. 자, 요거는 뭐가 줄어드냐면 첫 번째. I대가 줄어들고 H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 근절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지? 맞아. 자, 네 번째. 지금 특이한 거 얘기해볼까? 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 자, 뭐가 증가해? 자, 얘들아, 여기서 뭐가 증가하는 것 같아? 근육을 수축을 하면 뭐가 증가한대? 뭐가 증가해? 뭐가 증가한 것 같아? 이게 네 번째인데. 겹치는 구간이 증가하는 겁니다. 맞죠? 겹치는 구간 증가하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 다섯 번째. 자, 근육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암대는 어떻게 돼요? 암대는 그대로인데 명대만 어떻게 된 거야? 명대만 감소하거든. 그러니까 암대가 일정하고 명대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만 쓰면 됩니다. 근수축할 때만 ATP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수축할 때만 ATP. 자, 이게 바로 근수축에 대한 특징 여섯 가지야. 여섯 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 이제 내용은 거의 다 설명했어.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거 몇 개 쓰면 되는 건데. 자, 우선 이거 우선 이거 두고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41페이지 밑에 골격근의 수축 원리 근수축의 에너지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근수축의 에너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근육 수축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디서 쓸까라고 하면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시간적인 순서. 그럼 이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시간 순서가 첫 번째는 우리 항상 몸에 뭐가 있냐면, 자, 저장된 ATP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저장된 ATP가 있어서 그걸 먼저 써요. 근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그걸 사용하자마자 다시 그걸 채워야 되거든. 그럼 누가 채우냐? 우리 몸에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 그 이름이 뭐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해요. 크레아틴 인산. 그래서 이 크레아틴 인산이 쪼개져요. 뭐로? 크레아틴 플러스 인산으로. 크레아틴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봤지? 배설계에서 거기 보면 콩팥에서 분비하는 거 크레아틴. 걔야. 그래서 얘가 충전된 거고 이렇게 되면 방전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쭉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ADP와 PI를 붙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충전된 거고 얘는 방전된 거야. 항상 인산이 붙어 있으면 충전, 인산이 떨어지면 방전. 붙어 있으면 충전, 떨어지면 방전. 이렇게. 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ATP를 충당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기호흡이 있습니다. 산소호흡. 그 다음에 발효가 있어. 젖산 발효. 근데 시간적으로 뭐를 먼저 하냐면 우리 몸에서는 발효를 늘상 해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젖산 발효 말고 산소호흡을 하죠. 이거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유기호흡을 통해서 다량의 ATP를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거 생투 같은 데 보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생원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 역시 참고만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대진 요거는 이미 생투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 용어는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죠. 크레아틴 인산이 뭔지. 크레아틴이 뭔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언제 많아지냐면 휴식할 때 농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충전하잖아요. 휴식할 때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많아질까요? 운동 중에는 농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크레아틴. 왜냐면 자꾸 쓰잖아. 우리 운동하게 되면. 얘가 자꾸 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셈이 어디까지? 41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42페이지 가봅시다.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요 얘기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지금 요거는 이제 뭐 별거 아니니까 잠깐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근수축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얘가 킬러가 될 거야. 기말고사 범위는. 전도가 나오면 전도 플러스 근수축이 킬러가 될 거고. 근데 참고로 근수축은 전도보다는 쉬워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요. 근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없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긴 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이제 명칭을 해볼게. 자, 잘 봐.
자, 보통 문제를 풀잖아.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부위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 정리해 주려고.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자, 보통 요렇게 많이 써요, 선생님이. x2가 이완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절을 x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완됐을 때 길이에서 수축했을 때 길이를 선생님 빼준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거 델타 x야 라고 해볼게. 뭐 별거 없어. 그냥 설명만 했어. 자, 그럼 잘 봐봐. 자, 그러면 혹시 얘는 자, 전체 길이가 변했지. 요렇게 써도 될까요? 잘 봐. 전체 길이가 이 길이가 변한 만큼 h대가 변한 거야. 맞아? 맞아. 맞지? 자, 다시. 자, 얘가 이만큼 준 만큼 얘가 이만큼 줄 거야. 왜? 액틴 길이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인정, 맞지? 자, 여기 봐봐. 이게 액틴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변한 만큼 가운데 요 길이가 변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요거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델타 i대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i대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i대지. 그러면 이거 절반을 빼세요. 대칭이라서. 이걸 빼서 여기 붙이세요. 그러면 기억 여기 더하기 여기가 i대야. 맞아? 맞지? 자,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걸 i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대가 요건데 요거 절반을 떼서 여기로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럼 봐. 다시. 자, 근육이 수축한 만큼 i대가 변하는 양, 그러니까 전체 길이 변화량과 i대 변화량은 같아요. 왜? a대가 일정하니까요. 전체 길이가 변한 만큼 i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전체 길이 변화량은 h대 변화량과 같고 얘의 변화량은 i대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써줄게.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 혹시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 전체 길이 변화량은 자, 겹치는 부위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전체 길이가 변한 값은 그대로 어때? 자, 봐봐. 겹치는 부위 보이지? 이거 한쪽만 보여준 거야. 원래 두 개인데. 자, 여기서 보면 전체 길이 변화량은 겹치는 부위 양쪽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 써줄게. 봐봐. 잘 봐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거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자, 이거는 델타 디귿이라고 써도 될까요? 왜? 디귿이 h대인데. 맞잖아. 자, i대는 혹시 이렇게 써도 되니? 괜찮지? 왜냐하면 기억이 여기 하나를 기억이라고 하면 이 기억 두 개가 i대잖아. 그러면 2델타 기억이라고 해도 되죠. 자, 마지막 이거는 2델타 니은이야. 괜찮아?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제 문제를 너희들 풀 때, 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라고 둬? 너희들 문제 풀 때? 이게 ED라고 두면 돼. ED 값이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값이야. 그냥 무슨 값이?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되거든. 자, 얘가 ED야. 그러면 자, 얘는 얼마만큼 변하는 거야? 당연히 ED만큼 변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ED만큼 변해야 돼. 얘는 조금 이따 들어줄게. 그러면 기억은 얼마만큼 변하니? D만큼 변하겠지. 자, 마지막 니은은 얼마만큼 변해? 조심해. D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D라고 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반대로 변할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수축을 하잖아. 니은, 디귿 줄어들고 기억도 줄어들지만 니은은 어떻게 돼? 수축하면? 그렇지. 반대로 가는 거야. 크기는 같지만 반대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자, 보통 선생님 문제 풀잖아.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써? 너 ED만큼 변할 거고 D만큼 변할 건데 너는 마이너스 D만큼 뭐 이렇게 써주거든. 먼저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저거는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길이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 예를 한번 둘까? 뭐라고? 야, 얘들아,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이거 3.2야. 자, 이거 2.8이야. 오케이?
그럼 델타 D 그러니까 ED 값이 얼마가 돼? 0.4가 되겠지. 0.4. 개꿀. 0.4, 0.2, 0.2만큼 변하겠네.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변화량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다시 근데 정리할 게 조금 있어요. 자, 선생님 무슨 걸 정리하냐면, 자, A대 변해 안 변해? 얘들아, A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했죠. 근데 A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T1 시점이나 T2 시점. 그러니까 얘가 T1이고 얘가 T2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A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2인 2연 더하기 D급 값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마이오진 길이거든.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자, 액틴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야, 액틴 길이가 뭔데요? 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잖아. 변화가 없어요. 기억 더하기 이유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써줄게. 뭘 써줄 거냐면 x의 길이를 기억니은 디귿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뭐라고요?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변할 거니까. 이해되니? 자, 우리는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A대라고 해요. 이거는 일정합니다. 맞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이거를 몰라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풀리겠지.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 가끔씩 헬로 가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요거를 적용해서 문제 풀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손대지 않고 대충 봐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 전체 그림을 이거 변화량만 가지고서. 근데 둘 다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못 푼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또 필살기는 있어요. 미리 오늘 이 내용을 선생님 이제 처음 설명하는데 필살기는 뭐냐면 문제를 풀잖아. 거의 70%, 80%는 얘가 이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찍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풀자라고 하면 편합니다. 풀릴 가능성이 80%야. 70%, 80%.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풀리면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액틴 길이도 보통은 1.0으로 나오는 경우 꽤 많아요. 여기가 1.0이야. 얘도 1.0. 그러니까 이렇게 꼭 풀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찍기 전에 이렇게 풀어버려. 그러면 풀리는 경우 많아. 진짜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마지막에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완전 개꿀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얘가 1.0이는 순간 H대는 바로 나오죠. X 길이에서 2.0만 빼주면 되거든. 맞지? 그럼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 퍼센트가 올라가요. 실제 수능에서는 1.6하고 1.0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95%. 물론 이제 수능 볼 정도 준비가 된 애들은 알아서 풀어요. 이걸 필살기를 쓰기 전에. 그러면 안 돼. 학교 내신이 아니라서.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풀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쓸 거야. ED-D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풀다 보면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이렇게도 풀고 알아서 이제 푸는 연습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딱 두 문제만 해보자. 되게 쉬운 거.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선생님 교재 45페이지 12번을 한번 볼래? 자, 45페이지 12번. 45페이지 12번. 자, 한번 풀어봐. 요거 싹 지우고 12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두 문제만.
항상 문제 풀 때는 앞에 내용을 쳐다보면서 풀어도 돼. 알았지? 왜냐하면 보면서 풀면서 암기가 되거든. 그냥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12번 12 풀었어? 벌써 풀었어. 이야 빠른데? 많이 어렵진 않죠. 12번 굿. 자, 12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봐볼까?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볼까? 자, 우린 기억, 이 기억을 우리 A대라고 하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을 우리 아까 무슨 대라고 했어요? H대라고 했죠. 자, 기억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하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1.6이라고 씁시다. 안 변하니까. 자, 여기 H대의 변화량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2D라고 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빼면 돼요. 그러면 이게 0.4죠. 당연히 얘가 긴 게 이완이고 짧은 게 수축이죠. 끝. 자, 오는 걸 찾으시오. 그냥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얘가 일정해요.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 커질 거야. 자, 이완시보다 수축시. 여기서 주어는 얘죠. 수축할 때 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완은 무시하세요. 수축할 때 크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축하면 H대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얘가 작아지면 당연히 얘가 일정하니까 얘는 크다라고 하면 맞지. 자, 두 번째. 수축한데 기억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1.6입니다. 무조건이죠. 자, 마지막 디귿 볼까? 이게 틀렸죠. 소모되죠. 근수축할 때 원쌤이 ATP를 소모한다고 했죠. 정답은 3번 쓰. 끝. 자, 하나만 우선 또 더 해볼까? 자, 어디를 해보냐면 조금 더 계산하는 문제가 어디냐면 50페이지 10번. 자, 얘들아 50페이지에 10번이 있어요. 액틴하고 마이오신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9번 풀고 있는 거 아니지? 10번 풀어야 돼. 아, 벌써 다 풀었어? 유진아? 설마 너 숫자를 잘 모르는 거 아니지? 선생님 도와줄까? 10번 풀어야 하는데 9번 풀고 있네? 아, 이 도전 정신. 멋져. 완전 멋있었어, 방금. 너 잘못 본 거지? 나 진짜. 와, 대박. 대박. 너네들 10번 풀어. 나는 9번 풀고 가도 이길 수 있어.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10번 푸는 거야, 얘들아. 10번. 계산하는 문제. 10번. 자, 다음 주부터 테스트를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근수축하고 신경계 일부를 테스트를 볼게요. 중추신경계.
자, 선생님하고 같이 봐볼까? 여기 봐볼까? 우선 이 문제는 자 어떻게 풀어야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표가 있잖아. 항상 이제 너네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표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볼게. 자, 얘가 여기다 우선 이거 써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 쓸 거야? 별거 아닌데 써야 돼. 이완이고 얘를 뭐라 하니? 수축이라고 하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 델타 x를 우리가 뭐라 했더라? 2d라고 했고 2d는 얼마냐? 0.8이죠. 0.8이라고 우선 씁시다. 2d를 0.8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기억은 얼마만큼 변할 거냐면 0.4만큼 변할 거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맞지? 겹치는 부위는 반대 방향으로 절반이야. 전체 길이 x. 2d, 그러니까 얘가 2d잖아. 0.8이 아니라 0.4만큼 변할 거야. 자, 봅시다. 근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얘를 줘버렸어요. 액팅 길이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1.0이고 1.0이잖아. 그럼 남은 게 뭐야? h대지. 그래서 여기다 빨리 써주면 돼요. 뭐라고? h대는 0.4고 1.2죠. 왜? 2.0만 빼주면 되는데? 맞지? 자, 요게 h대예요, 얘들아. h대는 바로 나오죠? 왜냐면 h대는 2.0만 빼주면 돼요. 전체 길이 x에서 2.0을 빼주면 바로 h대가 돼요. 이제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기억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어떻게 계산해야죠?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 a 대 1이가 얼마래? 1.6이래.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면 이 기억 더하기 h대는 1.6입니다. 근데 이미 h대를 우리가 아는데. 그럼 1.6에서 0.4를 빼면 뭐가 나와? 1.2가 나오지. 그걸 2로 나누면 0.6이죠. 다시 1.6에서 또 1.2를 빼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 0.4가 나오잖아. 그걸 2로 나누면 0.2가 되겠죠. 근데 맞지 않아? 얘가 0.8인데 0.4만큼 변했잖아. 왜 이렇게 표를 해주냐면 이렇게 표를 해야 문제 푸는데 속도감이 더 생겨.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요거는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T1일 때 어쩌고 저쩌고, T2일 때 하면 그냥 표를 그려주세요. X 길이 뭐야? 기억 길이, 니은 길이, 디귿 길이 해가지고 이게 가장 빨라요. 그냥 막 너저분하게 막 내가 원하는 정보만 몇 개 쓰잖아. 안 돼. 아니 되긴 돼.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시 풀고 해야 돼. 보기 보면서. 가장 간단한 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해. 여기서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없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가 이제 거기에 속하니까. 자, 문제 다 풀었어요. 자,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맞잖아. 기억의 길이 얼마야? 0.6이다.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다시. 이미 계산한 거라서. 자, 니은 봅시다. T2일 때 HD 길이 얼마야? 1.2라고. 맞잖아. 확실해요. 무조건 확실해요. 근데 보기를 보고 또 다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표가 있으면 다 계산이 돼 있으니까. 자, 마지막 A 대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무슨 길다 개소리가 없어요. 정답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런 게 기본이죠.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 오늘 이제 숙제가 어디냐면 자, 이 단어 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네. 137페이지 9번 한번 가볼래? 자, 137페이지 9번. 자, 오늘의 숙제는 어디냐면 135페이지부터 얘들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숙제를 적게 내줄게. 142까지. 자, 135에서 142까지. 자, 135에서 142까지.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건 뭐냐면 9번. 137에 9번. 자, 137에 한번 9번을 넣어봅시다. 천천히 앞에 봐도 괜찮아요. 얘들아. 여기는 겹치는 구간이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있죠. 아까 선생님 한 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들아 뭐라고? 보자마자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D라고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D라고 씁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D만큼 변할 거야. 얘는 반대로 똑같은 값인데 반대로 변할 거야. 마이너스 D니까. 근데 이미 하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만큼 변할 것 같아? X는? 2D만큼 변하겠죠. 이거야 항상. 아, 전체 길이 X는 2D만큼 변하고 겹치는 부위는 마이너스 D만큼. I의 절반은 D만큼 변할 거야.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2D라고 했으니까 이미 나와 있는데 기억값이. 기억이 얼마만큼 변해? 0.3이죠. 그럼 얘가 0.3이면 얘는 얼마만큼 변해? 0.6만큼 변하겠죠. 2D가 0.6이거든. 맞지? 근데 얘가 뭐야? 기억이 길다. 수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쓰세요. 뭐라고 쓸까? 여기다 수축. 지금 아까 쓰라고 했지? 이걸 2완이라고 씁시다. 얘가 수축이고 2완이야. 그럼 얘는 0.6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2.8 마이크로미터라고 써줘요. 2.8. 2.8이라고 씁시다. 혹시 학교 선생님 좀 이상해. 그럼 2.8이라고 쓰면 안 된다. 단위 안 썼다고. 너희들 엿먹으라고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있어. 과학에선 단위 중요한 거 알지? 다 된 밥에 뭘 빠뜨려? 코가 빠질 수 있나? 그치. 다 된 밥에 코 빠뜨려. 2.8. 자, 문제 다 푼 거 같은데 얘들아. t 줄 때 x의 길이는 2.8입니다. 맞죠? 2.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h대 길이는 자 0.3 차이 납니까? 0.6 차이 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이 길이 h대 길이는 2d만큼 차이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0.6이다라고 해서 하면 되고. 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어디가 밝게 보여? 어디가 어둡게 보이고? A대는 어둡게 보이고 I대. 그러니까 니은은 밝게 보이고 기억은 어둡게 보일 거야. 맞죠? 근데 기억이 니은보다 밝게 보인다. 웃기시네. 이거 뭐야? 눈이 애자네. 정답은 1번이었어. 이렇게. 자, 근데 이건 쉬운 거야, 얘들아. 물론 뒤로 가면 어려운 게 있어요. 분수도 있고 별 희한한 게 막 다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죠? 아예 손을 못 댈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푸는 방식이 독특해서 그래.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정말 선생님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경전도보다는 쉽다. 진짜로. 훨씬 쉽다. 양도 적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양으로 충분히 우리 해볼 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는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의 숙제는 142까지만. 자, 나는 끝까지 풀고 싶다라고 하면 144까지 다 풀어도 돼요. 이거는 옵션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